네, 노인 폄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지급의 요청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이 논란의 말을 했었는데요. 결국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허주은 변호사님. 맞습니다. 나흘 전에 발언에 대해서 떠밀리듯이 오늘 아침에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카페에서 청년들과 가진 좌담회 자리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냐라는 아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달리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노인 폄훼 논란과 함께 구설에 휩싸였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디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 듣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과하지 않다가 나흘 만에 사과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과를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또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얘기로 사과의 뜻이 대체가 된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당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천명성이 강조되는 혁신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될 법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장에서도 기자가 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거취를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의 논란이 되었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노인 폄하 의사는 전혀 없고요. 앞뒤 자르고 그때 맥락을 조금 연결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마치 노인 폄하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곧 60이에요. 그런데 무슨 저도 곧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습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누영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노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김은경 위원장이 같이 안 갔었죠, 최재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모습이죠. 네네. 일단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은경 위원장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예요. 의도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불러왔고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빴다고 생각하면 즉시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이번에 노인의 방문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다른 어떤 일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 간담회 있다고 그 일정을 이유로 해서 본인이 직접 참석을 안 하고 대리 다른 사람이 갔어요. 의원들 2명이 갔는데 이해식 의원하고 한병도 의원이 갔는데 아니 누구든 노인회장 말이 맞잖아요. 당사자가 직접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를 해야지. 아니 위원장은 안 가고 다른 2사람이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접근하니까 또 다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양희 원영 의원도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이 불난데 그냥 기름을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대체? 아니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양이원영 의원은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과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또 사과도 했어요. 그렇죠. 김은경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서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가서 사과한다고 화가 풀리겠습니까? 네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언 폭탄처럼 터뜨려 놓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지 강원도 가서 지금 행사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과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의 노여움을 샀으면 빨리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요. 직접 안 가니까 대리 사과냐 어쩌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을까요?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회의를 지금 이렇게 다 위원들 그냥 앉아 계시라 하고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바로 속히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셨지 않습니까?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은 그 당에 도움이 됩니까? 또 이러면은 과거에 하필이면 정동영 씨부 이후에 민주당은 그런 노인 폄하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라고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사진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사진에 뺨을 때리는 모습 그 앞에 직접 지켜봤는데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김 위원장 오늘 이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는데 본인의 어리석음을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순수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퍼져나갔다라고 다시금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천만 노인들의 마음이 풀릴 것 같다면서 사진에다가 이렇게 따귀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는 말을 4차례 정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라고 혁신위원장을 모셔놨는데 이미지 쇄신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은 남편과 사별한 뒤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에 선산에 묻어드렸다면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이 없다라고 재차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노인의 방문을 마치고 나오다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노인회장이 이렇게 사진이지만 뺨을 때리는 모습은 일종의 좀 퍼포먼스 같기도 한데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면 노인분들이 약간 좀 풀렸을까요, 마음이? 근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마음이 풀린다는 거는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거기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리 기분을 느끼면서 마음이 풀리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격앙되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께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행사에 가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할 때 그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배려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러면서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심리는 어떤 걸까요? 그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까 매몰되다 보니까 한쪽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나 만약에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TV 토론에서는 절대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이 누군가 녹음을 해서 저거를 전하게 된다는 걸 갖다 미처 아직은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 그 인사들의 발언도 지금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어르신을 폄훼하는 정치권 인사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노인들의 참여가 줄어든거나 하는 어느 한쪽이 많아진다고 어느 쪽이 줄어든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김우일 회장도 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사과받고 면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요. 더불어민주당 노인 폄훼사라고 적힌 유인물을 들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2004년에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0대 이상은 투표를 안 해도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네. 엄청난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같은 해 유시민 전 장관이요. 50대에 접어들면 사람이 멍청해진다.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네,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할 네. 정도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마치 본인은 60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미래가 없는 발언 아닙니까? 이런 네네.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2011년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어떤 이 지지자가 부모님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 이런 글을 네. 썼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효자라는 댓글을 달아서 비판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2014년 3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79살이면 쉬어야지 왜 일하려고 하냐라는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의 발언들이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쉬시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지금 들어도 화가 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 말에 실수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순 교수님. 네, 저는 이 사태가 민주당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사실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혁신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당내에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이 위원장이 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당내 계파를 살려서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취지로 말을 했다가 네. 사실은 굉장히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노인 폄훼 발언도 결국은 이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또 말실수를 또 하신 게 있습니다. 20일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은 학생들은 그 전에 가르치던 학생과 네.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학력 차이가 많이 난다. 어허.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셨는데요. 네. 문제는 민주당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뭔가 그 전 의원들하고는 다른 격차가 있다는 듯이 굉장히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 초선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네. 하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1일 날 이제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또 이제 뭔가 말씀을 잘못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뭐냐? 이거는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오는 건데 네. 이 경칭을 없애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아하, 네. 그것까지는 그럴 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이제 문 대통령 때 받았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니까 치욕을 참으면서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그만두셔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치욕스럽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치욕을 참으라고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자신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을 하시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그 부위원장 금감원 부위원장의 연봉이 자그마치 3억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도대체가 이게 적절하냐 이래서 어떻게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 이런 실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혁신위원회 이게 실패하게 되면 민주당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댐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부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나서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 피가 철철 넘치는 혁신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빨리 깨우쳤으면 얼른 사과했으면 될 거를 거기다가 또 무슨 양이 원영인가 그 의원은 거기다가 또 기름까지 띄얹고 그래가지고 일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혁신이는 저거 할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예요. 내일로 가야지. 네, 민주당 혁신위의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혁신위는 8월 말까지 원래 활동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위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김은경 위원장을 포함해서 혁신위원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가지고 혁신 관련된 거 외에 민주당 관련된 걸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혁신하라고 혁신위원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 네. 혁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또 가능한 한 언론 인터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분들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뭐 많이 언론에 노출된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학자셨고 저분은.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생방송에 나가서 이 질문 저 질문을 받다 보면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도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제발 언론 인터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위원회 다 모든 분들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 위원들 모두 다 자꾸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리고 당과 관련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이에요. 비대위면 당 전반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만 혁신위는 당의 혁신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혁신에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될 일이지 네. 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든 누구 얘기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당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제대로 잘 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거냐 하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혁신위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최대로 줄이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혁신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성과를 내서 그 성과로 평가를 받으세요. 언론에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저러다가 또 실수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실수하게 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8월 말까지 열심히 혁신안 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혁신위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말을 아끼고 줄이고 혁신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